1월 18일 이제 주말이고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새벽에 오늘 밤부터 있을 해외 축구랑 그리고 NBA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은 제가 두 조합만 드렸죠. 두 조합 션케 마엔의 신한 프렌 그리고 우리 카드 언더랑 흥국 역배. 푸근하게 걸렸어요. 흥국 역배도 제가 접전을 같다고 했는데 역배 뜰 것 같다고 흥국이 갈수록 실력이 느는 팀이라 흥국이 이길 것 같다고 제가 풀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역배 쪽으로 배당 생각해서 역배 쪽으로 드렸습니다. 걸렸고, 어제 축구 같은 경우는 분석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죠.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그러니까 제 분석 두 가지로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객관적으로 지표 같은 거 분석해가지고 나온 수치고, 오른쪽은 기세나 운쪽인 측면까지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넣는 건데, 두 개 다 일치하는 경기는 6경기 있었어요. 인테르, 도르트, 호펜하임, 랑스, 툴루즈, 마르세유. 얘 6개 전부 다 이겼습니다. 마헨 뜬 팀도 있고 일반승 뜬 팀도 있고. 근데 제가 도르트 마헨을 집어넣었다가 한 볼락 했네요. 그리고 주력 2에서는 토트넘 승을 일치하지 않는데, 토트넘이 선수 투자도 하고 해서 괜찮을 듯 싶어서 넣었는데, 토트넘 승 역시 지표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틀렸어요. 어쨌든 이 지표가 참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두 조합씩 주면서 계속해서 걸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걸리고 있으니까 봅시다. 자, 오늘도 걸렸고,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축구입니다. 축구 보시고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시죠? 이제 요거 중복되는 거 오른쪽 왼쪽 두 개 다 일치하는 경기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보시면 파리 FC 그리고 셀타 비고 바르셀로나 등등 이렇게 일치하는 게 있네요. 거기서 골라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농구 봅시다. 농구를 봅시다. 자, 농구 올랜도와 멤피스 경기부터 볼게요. 얘들 리턴 매치예요. 직전 경기 바로 붙었어요. 얘들 둘이 붙어가지고 1차전이라고 바뀌어요. 이틀 전에 붙었고, 직전 경기는 누가 이길게요? 자, 직전 경기 올랜도가 7점 차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 와그너 있죠? 프란츠 와그너가 복귀를 했고, 와그너가 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리츠 와그너도 복귀한 지 지금 3-4경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랜도는 지금 빠져있는 선수가 썩스 정도 빼고는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 자체가 되게 높아졌어요. 기본적으로 높여있는 팀이었는데 모리츠 와그너랑 프란츠 와그너가 다 복귀하면서 일단 라인업에 2m 5 넘는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2m 5 넘는 선수, 그냥 주요 로테이션까지 포함하면은 5명이 넘어요. 2m 8을 넘습니다. 그래서 키로는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그런 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멤피스는 내일 경기에서 모란트가 복귀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모란트가 복귀한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경기력이 좋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란트는 아마 트레이드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흘러간 경향이, 덩치 작은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비 쪽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격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 팀에서는 좀 싫어하는 증이 생겼어요. 트레이 형 보시면 아시죠? 트레이 형이라든지 모란트라든지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아마 근데 모란트는 딴 데로 뭐 마이애미로 간다는 소리도 있고 여기저기 흘러나오는데 아마 들어야 될 거예요. 총기 사고도 있고 해서 팀 케미스트리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일 뛴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드라마틱한 그런 전력 상승의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이틀 전에 붙었을 때 올랜도 매직이 올랜도가 이겼고, 이번 경기는 홈 원정이 바뀌어서 멤피스에서 붙긴 하지만 그래도 높이 면에서 올랜도가 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 ED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중이고, 알다마도 내일 아마 못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멤피스의 골밑은 자렛 잭슨 주니어랑 란델 밖에 없어요. 이 두 명이서 뭐 벤케로랑 프란츠 와그너, 모리츠 와그너, 비타제랑 웬들 카터 주니어까지 5명을 막아야 돼. 아마 골밑 폭파 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올랜도 사이드로 보는 게 맞고, 보통 한 경기씩 나눠 먹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번에 뭐 올랜도가 독식하지 않을까, 독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준점 230.5, 제 계산상 227입니다. 그죠? 230.5라도 이 경기 오버로 볼게요.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카고와 브루클린, 이 경기도 리턴 매치예요. 이틀 전에 브루클린 홈에서 붙었습니다. 112대 109로 브루클린이 이겼어요. 시카고는 지금 경기력이 좀 안 좋은 이유가 기디가 빠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일 큽니다. 기디가 있고 없고는 상당히 커요. 화이트가 작년 말쯤에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좋았는데 얘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난 뒤에 작년 말에 있는 모습이 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디가 없으면 핸들러 역할을 해줄 사람이 좀 마땅치가 않다. 그죠? 그래서 찬스 메이킹이 좀 잘 안 돼. 근데 브루클린도 내일 걔가 빠져요. 마포주. 지금 마포주는 브루클린 전력의 전 한 30% 봅니다. 엄청 잘해요. 덴버에서는 미오누리 새끼였는데 얘가 버림받고 난 뒤에 지금 모든 강팀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만한 슈터가 없다면서. 그죠? 키도 크고 리바운드 됩니다. 슈터인데. 그래서 되게 특이한 자원이에요. 근데 올 시즌 엄청난 슛감을 자랑하죠. 3점 슛 성공률이 40%가 넘어요. 얘는 팀이 약팀이라 캐치앤 슛도 아니에요. 대부분 풀업 점퍼입니다. 수비수를 달고 뛰어올라서 던지는데도 40%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캐치앤 슛 하면 더 올라가요, 쟤는. 내일 얘가 안 나온다. 점수 많이 날까요? 저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브루클린. 최근 브루클린 경기력 보면 수비로 먹고 사는 팀입니다. 수비로. 옛날에는 공격 수비 다 안 되는데 최근에는 수비는 돼요. 좋아요. 디펜시브는. 오펜시브 오로지 뭐 마포주나 그 디오미난 3점 슛에 기도 메타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마포주가 빠진다면 아무래도 점수 내는 거 측면에서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기준점이 222.5, 제 계산보다 좀 다소 낮긴 하지만 그래도 마포주가 빠져있다. 그리고 시카고도 기디가 없다라는 점 감안하면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승패는 아무래도 마포주가 빠진 팀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시카고 승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휴스턴과 뉴올리언즈. 자, 이거 올 시즌 한번 붙었어요. 6월 홈에서 휴스턴이랑 붙었는데 그때 6월이 연장까지 가가지고 5점차인가 연장 끝에 뉴올리언즈가 개역배 터뜨렸죠. 이때 휴스턴이 되게 잘 나갈 때예요. 시즌 초반에 야투율 1등 찍고 막 그럴 때인데 이때 뉴올리언즈가 갑자기 베이랑 머피가 폭발하면서 이때 자이언 윌리엄스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어. 다른 선수들이 다 폭발했어요. 두 자릿수 득점자 5명, 그리고 베이랑 머피가 29점 27점, 3점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유투 거의 다 넣었고 2점 메이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올리언즈가 이겼습니다. 배당이 4.0이었어요. 이때 개역배 터뜨렸죠. 오늘 어떨까요? 휴스턴의 문제는 얘네들도 핸들러 문제예요. 벤블릿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시즌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즌아웃 돼가지고 그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 애매해. 그래서 아멘 탐슨이 맡기도 하는데, 아멘 탐슨은 좀 피지컬은 좋은데 디테일이 좀 부족해요. 선수 자체가 운동 능력이. 운동 능력이 좋은데 피지컬은 좋은데 뭐 디테일, 섬세한 면, 정확도는 조금 부족해. 그래서 얘는 핸들러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차선책으로 지금 쓰고 있는 애가 쪼매난 애 있거든요. 셰퍼드 얘가 있는데 얘는 너무 작아. 그래서 수비 쪽에서 너무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감독을 믿고 내보내주니까 점점 수비에서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작은 선수들은. 얘 근데 3점이 되게 잘 들어가. 휴스턴의 약점은 3점을 되게 적게 던져요. 적게 던지고 적게 던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는 적중률은 높은데 모수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3점 메이드 자체는 되게 작았습니다. 최근엔 더 작아졌고, 거기서 이제 조금 힘을 보태는 선수가 아까 설명드렸던 셰퍼드. 이 선수를 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 활용을 해야 되고, 얘가 근데 한번 호구 잡히면 상대 선수가 얘한테만 1대1로 아이솔 걸어오기 때문에 실점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다만 최근에 경기력은 좀 좋아졌고, 휴스턴 직전 경기 어쨌든 미네소타 상대로, 분위기 좋은 미네소타 상대로 5점 차로 이겼어요. 이 경기 배당이 1.01이에요. 1.01. 휴스턴이 레이팅상으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뉴올리언즈랑. 워낙 휴스턴이 최근에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아서 114대 110인데 이게 1.01 판을 배당이 되느냐, 요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승패는 저는 뭐 배당 이 정도 나오면 휴스턴 이긴다고 보는데, 마헨을 보기에는 휴스턴 페이스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 28등, 29등, 30등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야투 효율이 꼴찌입니다. 직전 경기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페이스 느리고 최근에 28등이고 야투 효율 꼴찌인데 12.5 마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디펜시브 레이팅이랑 개념을 잘 아시나요? 그 모르고 방송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디펜시브 레이팅이랑 그 페이스, 템포 요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놓고 방송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저 좀 기가 차긴 하는데, 템포 빠르다고 뭐 실점 많이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일단 템포가 느리면서 야투 효율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득점이에요. 그죠? 템포가 빠르면서 야투 효율이 높아진다. 그럼 고득점인 거고.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공격권 수비 100번 해가지고 주는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수비 100번 했을 때. 오펜시브는 반대로 공격 100번 했을 때 낼 수 있는 평균 점수를 말하는 거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템포 곱하기 뭐 이거 해보면은 한 경기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날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모르는 애들이 많아. 자기들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 개념도 모르면서 막 그거 하는 거 보면 좀 웃깁니다. 그죠? 그래서 휴스턴은 어쨌든 템포가 지금 28등이고, 응? 그리고 슛 효율이 최근 10경기 동안 꼴찌입니다. 원래 이 팀이 1등 아니면 2등이었어. 근데 최근에 꼴찌예요. 2점 슛 기반인데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휴스턴이 이긴다고 해도 마헨 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12.5라면. 그죠? 12.5라면 뭐 5번 정도의 포지션 가져가야 되는데, 뭐 3점슛 많이 던지지 않는 휴스턴이라고 감안해보면 5번에서 6번 사이겠죠. 그죠? 그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템포가 좀 느린데 조금 빡세긴 해요. 뉴올리언즈가 점수를 어느 정도 꾸준히 내준다면 이건 덤에 걸리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스턴 승에 뉴올리언즈 프렛, 그리고 언더오버는 229.5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덴버와 샬럿입니다. 자, 덴버가 요키치가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5할 이상을 찍어주고 있어요. 양팀 다 백투백이고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겁니다. 특히 덴버가 더 힘들 거예요. 덴버는 오늘 경기에서 4쿼터까지 워싱턴 상대로 점수차가 지고 있었어요. 3쿼터까지. 4쿼터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주전 선수들이 자말 머레이 39분, 와스 35분, 고든 32분, 하드웨이 36분, 전부 다 30분 넘게 뛰어서. 샬럿은 상대 오늘 그 골스가 3점 슛이 던지면 다 들어가는 바람에 이미 뭐 한 2쿼터 3쿼터 지나고 나서 두 번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전 선수들 제일 많이 뛴 선수가 30분, 뭐 29분, 라멜로볼 21분이라서 체력적으로는 샬럿이 백투백이지만 불리할 게 없다. 원정팀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아마 뭐 오늘 경기가 마찬가지로 3점 대결 될 겁니다. 오늘 샬럿이 3점 수비 완전 실패했죠. 실패했다기보다는 골스가 체력이 너무 잘 들어갑니다. 3경기 연속으로 지금 20개가 넘게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잘 들어갔어요. 덴버는 어떨까요? 덴버는 주전 라인업에 3점 40% 가까이 되는 선수 넘는 선수가 4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벤치에도 대부분 40%가 다 넘습니다. 잘 들어간다 얘들도. 횟수 자체는 많지가 않고. 그리고 샬럿도 3점 잘 넣는다. 오늘도 그렇게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못 들어간 건 아닌데 그 상대 골스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못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적게 들어간 건 아니었다. 3점 감각은 살아있다고 보고 이 경기 아마 3점으로 결판이 날 거고 누가 많이 넣는가에 따라가지고 승패가 결정 날 겁니다. 레이팅은 샬럿이 4점 앞서고 최근 팩토로 계산해보면 108대 120으로 샬럿이 더 좋은 걸로 나와요. 근데 덴버가 정배당입니다. 이거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샬럿을 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덴버보다는 샬럿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3점 슛을 대놓고 3점 슛 때리면 골 밑에서 뭐 4번 5번 자원들이 대부분 공격 리바운드 따내려고 하고 있어요. 공격 리바운드 누가 딸 것 같습니까? 고든 203, 왓슨 203. 키가 그렇게 안 커 상대가. 샬럿 디아바테가 내일 복귀하겠죠. 디아바테랑 칼크브레너, 특히 디아바테는 공격 리바운드 되게 잘 따내요. 그죠? 평균 신장 자체가 샬럿이 더 좋기 때문에 내일 3전 대결로 간다면 적중률은 샬럿이 최근에 제일 좋습니다. 골스랑 1, 2등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3전 대결 가면 샬럿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튕기는 볼 잡는 것도 샬럿이 조금 더 많이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샬럿 프렌에 230.5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거 봅시다. 세크라멘토와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사람 새끼 없는데 최근에 4연승인가요? 5연승인가요?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 마헨 제가 추천드렸죠. 세크라멘토 마헨 추천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세크라멘토는 지금 사보니스가 복귀를 했어요. 이제 제가 항상 세크라멘토 설명드릴 때 파워포드랑 센터, 그러니까 4번 5번 포지션이 항상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건 머레이가 4번을 본다고. 근데 이제 4번 5번 포지션 볼 애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일단 레이노드랑 아추아 사보니스 없는 동안에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유벤크스도, 카드웰도 웬만큼 경험을 쌓았어. 유벤크스 원래 경험이 많은 선수였고, 4번 5번이 사보니스 들어오면서 좀 풍족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는 이 팀은 일단 아부디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따라가지고 경기력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일 아마도 나오지 않겠나. 원래 아부디아가 뭐 경미한 허리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2경기 쉬었죠. 이 선수도 농구에 대한 워크의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회대깔이기 때문에 5대5랑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백투백이잖아. 지는 안 뛰었잖아. 동료들 저렇게 그 쯔루 할아버지 전부 다 뛰고 있는데 이제 저 나이 어린 놈이 나와가지고 힘을 좀 보태줘야 되잖아.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아부디아가 나온다면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가 최근 사랑 같은 경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지금 세크라멘토 배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포틀랜드는 아부디아만 복귀한다면 시즌 초반에 나왔던 멤버들이 대부분 다 나오는 겁니다. 홀리데이랑 그랜트가 중심을 잘 잡아줬어. 홀리데이는 스타팅 라인업에서 잘 잡아줬고 젊은 선수들 데리고, 그랜트는 식스맨으로 나와가지고 스코어 역할을 다 해줬어. 근데 얘 둘이 내 뛴단 말이야. 그리고 시소코도 많이 늘었고, 샤프, 카마라, 클링은 막을 수가 없는 존재고, 골 밑에선 적어도. 그렇다면 이 경기는 백투백이긴 하지만 세크라멘토가 지금 4연승 했으면 많이 했잖아. 안 그래요? 세크라멘토 경기를 올 시즌에 쭉 정주행 해보면은 저 사람 새끼 없습니다. 알잖아. 수비가 안 돼요. 수비가. 포틀랜드가 시즌 초반에 그 디프레션 제일 높았던 팀이에요. 수비 손 건드리고 막 손질 잘하고 하는 제일 높았던 팀이었어요. 선수들 가용자원 많았을 때. 근데 지금은 너무 부상이 많아가지고 디플레이션 이런 게 제일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시즌 초반의 느낌, 향기가 솔솔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지금 세크라멘토 배당이 떨어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간다면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 승보다는 포틀랜드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포틀 프렌의 228.5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 기준점 225인데 228.5 언더 쪽으로 볼게요. 레이커스와 토론토입니다. 자, 돈치치랑 그 누구죠? 리브스 없으니까 오늘 그 혼자서 했죠. 르브론 혼자서 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르브론 혼자서는 못합니다. 오늘 또 백투백 경기 토론토랑 붙는데, 토론토가 올 시즌 경기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일 뭐 르브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돈치치 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토론토도 뭐 1옵션이 빠지죠. 버렛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핸들러 퀘클리도 반반입니다. 뭐 퍼들은 작년에 거의 뭐 센터 포지션에서는 1왕이었는데 팀 내에서, 최근에는 얘가 없어도 마무케라 11이랑 보일스가 웬만큼 해줘. 그리고 반스는 훨씬 더 성장을 했고, 그래서 퍼들이 빠지면 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경기 저는 레이커스가 돈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론토가 꿀릴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돈치치가 복귀해도 레이팅상도 뭐 레이커스가 뒤지고, 최근 팩트도 비슷하고, 토론토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토론토 프렌에 226.5 오버 볼게요. 돈치치랑 르브론이 다 뛴다면 오버 잘 따요. 얘들 수비를 안 해가지고. 다만 토론토가 템포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다면 얻어들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레이커스 홈이라서 점수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질 것 같진 않아. 비슷비슷하게 올라가면 오버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토 프렌의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추천 좀 눌러보세요. 추천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오늘 근데 어차피 오늘 나 틀려서 와, 오늘 너무 잘 들어가더라. 오늘 난 오늘 골스가 3번 연속 그렇게 잘 들어갈 줄 몰랐어요. 던지면 다 들어가더라. 정신없이 들어가더라. 내가 정신이 다 없더라. 너무 잘 들어가더라. 어차피 뭐 근데 NBA는 틀려서 오늘 그냥 주간 다 맞췄으니까 올킬 했어요. 주간 올킬 짝짝짝. 오늘 주간 멋졌습니다. 퍼펙트 올킬 했어요. 2조합씩 주는 걸로. 자, 추천 한 번씩 눌러보시고 10명 되면 제가 오늘 첫 폴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0명 되면 10명 찍어보세요. 그럼 제가 첫 번째 경기,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신한 역배까지 말씀드렸는데 역배도 뜰 것 같다고, 그죠? 야, 내가 요즘에 한폴락이 많다 보니 역배까지 못 갔어. 너무 억울해. 갔었어야 되는데. 흥국 역배는 갔지. 흥국 역배는 갔는데, 에휴, 그냥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몰빵, 제 고객이 몰빵 말고 두 조합 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안정적으로, 근데 안정이 두 조합씩 주니까 확실히 그 스릴은 없네. 스릴감이 좀 사라져. 두 개 중에 한 개는 맞겠지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버리니까 스릴이 없어. 그죠? 오늘 주간 몰빵 갔었으면 형케마의 신한 6.5 프렌에 흥국 프렌 갔을 거야 아마. 그랬으면 더 많이 땄을 텐데. 아시브요.